옛날 옛적 건강에 대해 걱정이 많은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자주 병에 걸렸고 특히 환절기에는 더 심각하게 고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주인이 이사를 왔습니다. 그는 먼 나라에서 다양한 의학 지식을 배워온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병에 덜 걸릴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그 주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면역력을 지키는 데서 시작합니다. 면역력을 강화하면 웬만한 병은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먼저 그는 그들에게 마늘의 효능을 설명했습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항균 성분이 있어 감염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미 마을 사람들은 마늘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 조언은 쉽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다음으로 주인은 오렌지와 같은 감귤류 과일을 먹을 것을 추천했습니다. 비타민 C는 면역세포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준다고 했죠. 마을 사람들은 시장에 가서 신선한 오렌지와 레몬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로 주인은 생강을 소개했습니다. 생강은 오랜 세월 동안 동양의 전통의학에서 사용돼 왔으며 염증을 줄이고 감기를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제공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 맛에 매료되어 집에서도 생강차를 끓여 마시기로 했습니다. 또한 그는 요거트와 같은 프로바이오틱스가 많은 음식을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이러한 유산균은 장 건강을 지켜주며 이는 면역 체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일 아침 요거트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추천 식품으로는 아몬드와 같은 견과류가 있었습니다. 비타민 E가 풍부하게 함유된 아몬드는 항산화 작용으로 면역 체계를 강화해준다고 했습니다. 아몬드를 간식으로 먹기 시작한 사람들은 에너지도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외에도 그린티, 시금치, 브로콜리, 고구마, 닭고기 수프 등의 음식을 소개하며 각각의 효능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음식을 요리에 다양하게 활용해보기로 했습니다. 한 계절이 지나고 정말로 마을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해졌습니다. 감기에 걸리는 사람도 줄어들고 병원을 찾는 횟수도 적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주인에게 큰 감사를 표했고 그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이 직접 찾아가야 하는 것이랍니다 라고 말하며 겸손하게 그들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을은 건강하게 지내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오래 전부터 사람들은 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바쁜 일상과 스트레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꾸준히 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여기 조용한 마을, 밀린 산속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 살던 주인공 수연이라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수연의 이야기는 정기적인 운동이 우리의 삶과 건강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수연은 대학을 졸업하고 바쁜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건강을 돌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야근과 과로에 치여 살아가던 어느 날 그녀는 거울 속 비춰진 피곤하고 생기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에 충격을 받고 그녀는 삶을 변화시킬 것을 결심합니다. 첫 번째로 수연은 움직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하루 20분 걷기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햇살을 맞으며 걷는 시간은 하루 중 가장 기대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걷기는 수연의 몸과 마음을 새로운 에너지로 채워주었습니다. 이 첫 번째 장점은 바로 몸의 기초 체력 향상이었습니다. 단순한 걷기 운동만으로도 몸은 점점 탄탄해지고 지구력이 강해졌습니다. 운동의 두 번째 이점은 스트레스 해소였습니다.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산길을 달렸고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일주일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낼 수 있었습니다. 운동 중 방출되는 엔도르핀은 자연스러운 기분 전환제로 작용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어떤 스트레스나 문제도 운동을 통해 완화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면역력 강화였습니다. 모처럼의 운동 덕분인지 수연은 더 이상 잦은 감기에 걸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운동을 통해 체온 조절 능력이 향상되고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면역력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병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며 더 활발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수연은 운동이 대인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기적인 운동은 그녀에게 자신감을 주었고 자신을 돌보는 태도로 인해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게 마련인데 그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장점은 수면의 질 개선이었습니다. 전에는 매일 밤 뒤척이며 잠을 설쳤던 수연이었지만 운동을 시작한 이후로는 몇 시간의 운동이 숙면을 취하게 해주었습니다. 운동은 신체 피로를 적절하게 유도하여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잠 그리고 상쾌한 아침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운동의 6번째 이점은 체중 관리였습니다. 수연은 꾸준히 운동을 하면서 건강하게 체중을 감량하고 이를 통해 옷맵시가 더 좋아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는 외모에 대한 자존감 문제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적절한 운동과 함께 식습관도 조금씩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은 수연의 인생 목표를 새롭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정기적인 운동을 통해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 이를 통해 무엇이 진정 자신에게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삶을 더욱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며 운동을 통해 얻게 된 건강한 삶의 방식으로 자신의 가능성을 확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수연은 이런 운동의 7가지 이점을 통해 이전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잊기 쉬운 정기적인 운동의 가치가 그녀의 이야기 속에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으며 이 경험담은 바쁜 현대인들에게 많은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운동을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첫걸음이 작은 변화일지라도 결과는 상상 이상일지도 모릅니다. 3번째 이야기, 새해가 밝았다. 많은 사람들에게 새해는 새롭고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기회로 여겨진다. 그 중에서도 건강관리와 다이어트는 매년 많은 이들이 세우는 가장 인기 있는 새해 결심 중 하나이다. 김민수 씨도 그런 사람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작년 한 해 동안 바쁜 직장 생활에 치여 건강을 소홀히 했다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건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이번 새해를 맞아 건강한 다이어트라는 목표를 세우게 되었다. 민수는 여러 다이어트 방식을 조사하며 자신의 생활 방식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인터넷과 책에서 수많은 정보를 얻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추천되는 것은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칼로리를 극단적으로 제한하거나 특정 음식만 섭취하는 방법에 의존하지만 민수는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삶을 목표로 삼았다. 첫 번째 단계로 그는 자신의 식단을 점검하기로 했다. 우선 아침은 빼먹기 일쑤였던 과거의 습관을 버리기로 하고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간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그동안 놓쳐왔던 채소와 과일을 더 많이 섭취하기 위해 샐러드와 스무디를 주 메뉴로 삼았다. 점심도 간단한 햄버거나 패스트푸드 대신 집에서 준비한 건강식으로 바꾸고 저녁은 가능한 한 가볍게 그리고 제때 먹기로 결심했다. 운동 역시 빠질 수 없는 요소였다. 민수는 스포츠 클럽에 가입하여 매주 정기적으로 운동할 계획을 세웠다. 직장 동료와 함께 자주 조깅을 하거나 주말마다 등산을 하기로 하였다. 혼자 시작하면 나태해지기 쉬우므로 친구나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 동기 유지에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민수는 자신의 진척 상황을 기록하기로 했다. 매일 자신이 먹은 것과 운동한 내용을 일기 형식으로 적으면서 하루를 마무리했는데 이는 고삐가 풀어지지 않도록 자신을 채찍질하는 좋은 방법이었다. 이렇듯 민수는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차츰차츰 변화를 체감할 수 있었다. 뭔가 뿌듯한 성취감을 느끼면서 그 어느 때보다 더 건강해졌다고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체중계의 숫자 변화뿐만이 아니라 매일 아침 더 가벼워진 발걸음과 더욱 선명해진 사고력 그리고 전반적으로 좋아진 기분 덕분이었다. 새해 결심은 대개 병충이처럼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많지만 민수는 이번만큼은 달랐다. 그는 적절한 목표 설정과 꾸준한 실천이 중요함을 깨달았다. 민수의 이야기는 새해마다 다이어트를 결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다이어트가 단지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라는 모토로 그는 새해의 모든 날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민수는 깨달았다. 다이어트의 성공은 단지 체중을 감량하는 것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그것은 결국 자신의 삶을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고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변화를 주는 데 있다는 걸 말이다. 4번째 이야기, 한때 빠른 일상을 살아가던 주인공 민주는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고 있었다. 회사에서의 압박과 개인적인 문제들이 겹치면서 그는 점점 침체되어 갔다. 그러던 어느 날 민주는 우연히 카페에서 만난 오래된 친구 수희를 통해 마음챙김이라는 개념을 접하게 되었다. 수희는 자신이 어떻게 마음챙김을 통해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였는지에 대한 경험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수희는 먼저 초보자들에게 권장되는 간단한 마음챙김 호흡 연습에 대해 설명했다.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면서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의식하는 거야. 이는 단순해 보이지만 그 효과는 정말 커. 호흡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현재 순간에 머물 수 있어. 민주는 처음에는 간단한 연습처럼 들렸지만 계속된 수희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것이 그저 단순한 호흡 연습이 아님을 깨달았다. 수희는 또 다른 중요한 방법으로 바디 스캔 영상을 소개했다. 누워있거나 앉아서 몸의 각 부분을 차례로 살펴보고 긴장을 풀어주는 과정이었다.
우리는 정말로 몸의 신호를 듣지 못할 때가 많아. 바디 스캔을 통해 몸이 어디가 긴장했는지, 아픈 부분은 없는지 알아낼 수 있어. 민주는 자신이 그동안 일에만 집중하느라 정작 중요한 자신의 건강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으로 수희는 마음 챙김 걷기에 대해 이야기했다. 걷는 동안 자신의 발걸음에 집중해보는 거야. 발이 땅에 닿을 때의 느낌, 우풍이 불어오는 방향, 주변의 소리들에 더욱 집중하면서 지금 이 순간의 존재함을 느껴보는 거지. 민주는 그동안 이동할 때조차도 항상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했던 자신을 떠올리며 걷기에 소중함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수희는 마지막으로 민준에게 마음챙김 일기 쓰기를 추천했다. 매일 잠들기 전 그날 하루의 경험과 느낀 감정들을 일기장에 적어보는 거야. 이 과정을 통해 각 경험에 대해 좀 더 명확히 이해하고 감정들을 정리할 수 있어. 민주는 이를 통해 자신이 겪은 스트레스를 더 잘 이해하고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음을 느꼈다. 이후 민주는 수희의 조언에 따라 마음챙김 테크닉을 하나씩 실천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차츰 익숙해졌고 시간이 지날수록 내면의 평화와 안정감을 되찾아갔다. 민주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깨달았다. 마음챙김은 단순히 정신건강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연결을 회복하고 삶을 더욱 깊게 경험하기 위한 필수적인 도구임을 말이다. 이제 민주는 마음챙김을 통해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보다 조화로운 삶을 살고 있다.